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어디든지 달려가는 생생정보통. 반가운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저희 지금 회의하고 있거든요. 무슨 회의요? 저희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프로젝트를 하나 맡겨서요. 응? 도대체 24K 팀이 누군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4K팀입니다. 24K요? 무슨 뜻이 있나요? 저희가 팀을 모으다 보니 우연히 24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순금처럼 반짝이는 24살에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 24K를 지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가봐야 돼요. 학생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장 답사를 하러 가야 돼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다음 날. 아니 학생들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제안서를 좀 수정하느라고 밤을 샜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한 24K 팀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직접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으쌰으쌰한 기억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브라보다 브라보. 24K!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18K보다는 24K를 더 좋아합니다. 24K 팀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4K 중구 방산동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건설 관리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개요, 관리, 결과 및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온라인 유통시장은 2022년 6월 거래액 약 16조를 달성하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언택트 소비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반면 중소유통업체들은 온라인 활용 능력과 물류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특히 전통시장은 노후화된 시설과 부족한 기술력으로 유통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집객력이 사라져 지역 상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빠르고 편리한 배송 체계의 도시명 소규모 물류센터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서울 도심 내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MFC를 조성하여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유통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FC는 도심의 소규모 물류센터로 온라인 주문 접수 시 MFC에서 제품의 포장, 보관, 배송 등 종합 물류 서비스 일괄 수행으로 빠른 배송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MFC 건설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CML 리스크 방식으로 24K 팀에게 프로젝트 발주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반, 공정, 안전관리 세 부문으로 나누어 기존 물류센터 관리 시 문제점을 분석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을 통한 건설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지는 서울시 중구 방산동 70번지에 위치하며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진 건폐율 76%의 사업입니다. 대상지 주변에 광장시장, 방산시장, 동대문시장 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시장들의 취급 품목이 다양하여 상온, 저온 통합물류센터로 설계하였으며 내부까지 차량이 진입하는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도어투도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층고 및 주차 공간 확장을 통해 신속한 물류 상하역 진행과 화물 차량으로 인한 교통 문제 완화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규격화된 구조 부재를 미리 공장에서 제조하여 분할 관리할 수 있는 PC 공법을 기둥, 보, 슬라브에 적용하여 안전하게 공기를 단축하고 이러한 장점을 BIM을 사용하여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공장에서 부재를 운반해와야 하는 PC 공법 특성상 운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PC 부재 내부에 RFID 태그를 매설하여 부재의 출하 순서, 출하 일정의 실행을 검토하고자 했고 설치 위치의 정확성을 높여 시공 오차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혼잡한 대상지 주변 도로 상황에 대비하여 BIM으로 현장 진입 동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진입 시 위험 요소와 실시간 도로 정보를 반영한 효율적인 경로를 도출해내고자 했습니다. 공정관리에서는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혼재 작업과 불법 설계 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2D 기반 공정관리의 대책으로 BIM 기반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BIM을 사용하면 각 분야
담당자가 협업할 수 있고 공사 진행 시뮬레이션을 수시로 진행할 수 있는 공사 관리 기초 도구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에서는 여러 안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할 수 있으며 실제 CCTV와 디지털 가상 공간 비교 분석을 통해 위험한 상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VR을 건설 안전 교육에 적용시켜 현장과 유사한 가상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경험한다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PC 공법을 통해 공장 작업과 현장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기 단축이 가능하였고 총 12개월이 산정되었습니다. 공사비는 직접 공사비 약 92억, 간접 공사비, 일반 관리비, 이윤을 모두 합한 총 공사비는 약 116억입니다. 이때 부재 설계 및 조립 과정을 설계 단계부터 표준화하는 DFMA 기술을 도입하면 골조 공사비 중 5% 절감이 가능하며 양중 장비 종류와 투입 일정 관리를 통해서도 약 3%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및 한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MFC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프로젝트가 차후 MFC 프로젝트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심 곳곳에 MFC를 구축해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유통시장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CM협회에 따르면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인식 확산에 비해 실용화 준비가 미흡하여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 혹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요구됩니다. 또한 최근 여러 국제사회 이슈들로 건설 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변동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사비 예측이 어려워지면 발주자와 협의했던 GMP 내 공사 수행과 수익성 기대에 상당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정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24K팀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4K 팀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사업관리 부분에 대한 제안이니까 사업관리 관련돼서 CMS 리스크 관련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서울시 발주자, 프로젝트의 조달, 딜리버리를 결정하는 사업 주체 스테이크홀더는 발주자죠. 왜 서울시에서 CMR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게 근본적인 이제 질문과 관련이 있는데 발주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죠. 설계랑 시공 분리 발주를 해서 럼썸 총액 계약으로 자기가 내야 되는 비용을 딱 고정을 해놓는 게 어쩌면은 그래서 계약적으로 코스트와 관련된 리스크를 다 건설회사에 전가하는 게 어쩌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총액 계약하고 GMP 계약 말씀을 하셨는데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총액 계약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최저가로 낙찰을 하다 보니까 비용적인 장점이 있죠. 그런 발주자를 설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이 프로젝트는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많아서요. 총액 계약 분리 발주해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계 변경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계약으로 이걸 묶어놓고 저희가 일부 리스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즉 프로젝트가 복잡도가 높아서 예가하고 실제 가격이 차이가 날 가능성이 많을 때 어쩌면 발주자는 CMR 같은 방법을 더 선호할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나 병원 같은 빌딩 섹터에서 난이도가 높은 프로젝트들을 CMR로 많이 수행이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밑밥이었고 본 질문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 24K 팀에서 서울시 발주자에게 CMR로 할 때 이 프로젝트 중구 방산동의 MFC 프로젝트는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CMR로 딜리버리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중구 방산동 MFC 프로젝트에서 우리 24K 팀에서 생각한 리스크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우선 CML 리스크 방식을 적용을 하면 설계 단계에서 시공사가 시공 관련 리스크를 이제 사전에 검토하게 됨에 따라서 설계 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 저희 팀의 본 프로젝트는 CM의 노하우를 담아서 공사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팀은 MFC 그리고 도심 내에 있는 소규모 물류센터이기 때문에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도어-투-도어 시스템을 넣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은 여타 물류센터보다 설계 초기부터 이제 고도화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CML 리스크를 사용하고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프로젝트 관련된 리스크는 그러면 별로 고려한 건 없는 것 같네요. 트래픽 문제도 있었을 거고 공사를 수행할 때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고려 리스크들에 대한 고민을 여쭤본 거였습니다.
공사 일단 저희 관리를 진행할 때 운반 관리나 공정 관리나 안전 관리 부문에서 저희가 BIM을 활용하고 그리고 PC공법을 활용을 해서 관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 여기서는 설계 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시스템을 제대로 입력해놓고 표준화를 시켜야 시공 단계에서 사고를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설계 단계 초기에서 이제 CM들의 수많은 노하우가 있어야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안전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CML 리스크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메이킹 영상에서 제안서 밤을 새워서 만들었다는 거 보니까 정말로 준비 잘 한 것 같고요. 으쌰으쌰라는 키워드가 지나가던데 앞에 어느 팀도 얘기했던 것처럼 결선까지 오는 팀들은 으쌰으쌰 정도 잘 해야 결선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사업관리 부문이 되다 보니까 그 파악한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 CM의 요소별로 잘 설명을 했는데, 수업에서 들은 내용들을 프로젝트로 활용하면서 뭐 많은 거를 배웠다고 그랬는데, 어떤 점이 특히 수업 내용을 프로젝트로 적용하면서 본인들한테 더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까? 저희가 PC 부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네, PC 부재에 정의만 배우고 이런 식으로 쓰인다, 이런 식의 좋은 가능성이,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만 배웠었는데 저희가 직접 공사비를 도출하고 그리고 시공하는 관리를 저희가 직접 계획을 해보면서 PC 부재가 정말 이렇게 표준화 되어 있고 그리고 단면적을 최적화하면은 몰드 사용 횟수를 늘려갖고 실제로 사업비를 줄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실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PC 공법을 사용할 때 가장 큰 장점이 현장 공사와 공장에서 사용한 공장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공사비 산출 과정에서 정말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면 총 12개월이 소요된다는 짧은 공기를 많이 단축시킬 수 있구나, 이걸 많이 실감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이 적용이 되면서 많이 보람찼습니다. 이거 안 물어봤더라면 그 얘기 못해서 아쉬울 뻔했네요. 네. 제안서를 묶다 보니까 뭐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학부생으로서. 죄송하지만 제안서를 읽다 보니까. 아니요, 제안서를 만들어서 완성하다 보니까 학부생으로 네. 제일 어려웠던 점은 내년 후배들한테 얘기한다고 치고 한마디만. 네. 일단은 제안서를 저희가 파트를 나누어서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말투도 달랐고 쓰는 단어도 달랐고 그리고 특정 반복되는 단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면 모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부지 답사도 가보고 하면서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했던 게 은근 힘들었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의견이 통합이 되고 수정할 점이 계속 보이고, 그래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대면으로 모임을 진행하는 것이 그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안서를 쓸 때는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했던 점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이거 역시 안 물어봤더라면 아쉬울 뻔했네요. 후배들한테 좋은 조언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